네, 해시라이브 119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미뤄졌던 히치콕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영어장을 통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엄님 욕해봐요. 진짜로? 뭐가 불만이야, 거? 저는 턱 수염이 너무 싫어요. 이 턱이랑 코 수염이랑 연결되는 게 너무 짐승 같아. 너 하려니까 또 너무 심지어 턱이랑도 연결돼. 아, 이거 너무 목소리 크게 해서 다 들릴 것 같은데. 짐승 같아. 나 왜 그렇게 얘기한지는 알겠는데.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 오랜만에 대놓고 욕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동감합니다. 아,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욕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우리 토요일 날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한비 기자 초청 강좌 첫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독서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이제 제가 회원 대상으로 그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후원자 대상, 후원자면은 후원자 이상의 민회원이라든가 호민관이라든가 한테도 다 공개되는 거죠. 그리고 후원자 대상, 그리고 민회원 대상, 그리고 호민관 이상 대상 해가지고 세 가지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저희 해시칼리지에서 쓰실 수 있는 할인 쿠폰들 반기에 적어도 한 번씩은 드리려고 하는 그거 하고 그건 이제 학용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호민관 이상 분들한테는 영화 티켓을 이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친절하게 혹시라도 저희가 돈이 없을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호민관 이상한테 하는 건 일부러 그 물량에 맞춰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게시물을 확인하시면 어떤 식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해시칼리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호민관 누구입니다라든가 원로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100% 할인이 가능한 그러니까 무료 티켓이죠. 그 티켓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건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니까 오프라인에서 나오셔서 받으실 분들, 요번 혹시 초청 간자라든가 아니면 방청권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말씀 주시면 이제 드리고 아니면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다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안 받으셔서 그 게시물들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아가셔야죠. 네. 그 이완배 기자 강좌 주말에 하는 건 아직 표가 남아 있나요? 자리가? 네, 아직 남아 있군요.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해시칼리지에서 다 신청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해시칼리지를 우리 회원분들이 앱으로 많이 쓰시나요? 홈페이지 접속으로 많이? 보통 앱으로 많이 쓰시죠. 보통 앱으로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 앱이 굉장히 깔끔하니까 혹시 안 쓰시는 분들은 꼭 다운 받아가지고 앱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네.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짐승이 돌아왔다라는. 사람인데요. 사람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저 영화 티켓 또 드릴게요. 우리 두 분. 오, 그래요? 예. 영화 티켓? 네. 뭐 어떤? 영화 예매해가지고 볼 수 있는 티켓. 오. 이분한테는 거의 쌀처럼 쓰이는 거니까. 필수품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이제 그게 또 혼자 가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쓰기가 또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티켓은 2명, 3명을 한꺼번에 예약하기는 좀 안 좋은데 빈자리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딱 그런 거구나. 매치하는데 그런 것들이라서 나중에 드리면 한번 쓰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하이파이브 봐야지. 네. 하이파이브 아직 안 재밌대. 봤어요? 예. 예. 강영철 감독 작품이고요. 유치한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유치 안 하고 재밌진 않아요. 유치하고 재밌어요. 아니 나는 이런 종류의 영화를 거엄님이 칭찬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런 약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일단 B급 코믹 영화? 제가 칭찬을 요즘 들어 많이 하는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영화가 고사 상태라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지간하면은 욕하기보단 칭찬을 먼저 해주자라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정책을 바꿨습니다. 예. 예. 정책을 그게 정책이야. 뭐 영화진흥원에서 올까? 영진이. 영화진흥공사 사장에 누가 나 추천했다 그러던데. 진짜? 예. 오. 시켜주면 합니다. 영진이 위원장. 예. 그래. 매주 여배우들과 회식을
그럼 바로 잘리죠. 바로 잘리죠. 잘리기 전에 나 한 번만 데리고 가. 잘리기 전에 한 번만 불러줘. 네. 보안진흥위원회. 네. 네. 영진이는 그래도 힘이 있는 조직이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 영진이 그 아직도 그러니까 다 윤석열 쪽 사람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네. 영진이가 물론 영진이가 뭐 세세히 알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영진이가 그 동네마다 조금씩 있는 실버 영화관에 돈을 주는데 예. 그 실버 영화관이 서울에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저기 저쪽에 그 종로에 있는 거. 악기상가 있는 그쪽에 하나 있거든요. 실버 영화. 거기도 영진이 돈 받았는데 한 달 내내 그거 들고 있대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허리우드? 예. 아 맞아. 허리우드 맞아. 예.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영진이에서는 이제 몰랐다. 우리가 뭘 트는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 극장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영진이가 뭐라고 하는 것도 그치. 이상해. 뭐 그렇죠. 형식적으로 몰랐을 보면. 거예요. 예. 예. 극장이 미친 거지. 저희가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극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예. 오늘 우리는 히치콕 얘기를 오늘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히치콕 사이코. 사이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이코는 이거 재밌게 봤는데 근데 재밌게 봤는데 내용 다 기억나는데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네. 이게 한 1, 2주 되니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시작하자마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불륜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불륜 장면을 왜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는 다 기억나. 그 어때요? 그 여자 주인공하고 예. 그 주인공의 나중에 언니로 나오는 여성하고 예. 둘 다 되게 외모적으로든 괜찮은 분들이잖아. 예, 그렇죠. 둘 다 그 마음에 들어요? 매우 행복한 고민인데. 진짜로 진심으로 고민한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또 얼굴은 다 기억나네. 저는 약간 언니. 마리엔. 저는 약간 언니 타입인데. 예. 언니 타입. 타입이. 예, 조금 차분하고 예. 그런. 저는 동생 타입이에요. 그렇죠. 동생 그럴 것 타입. 같아요. 저는 위험한 여자 좋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위험한 여자 너무 섹시하지 않습니까? 예. 야 드디어 갈렸다. 토론. 그 불륜 관계로 시작을 하고. 자 언니의 이름은 마리온 크레인이, 동생의 이름은 마리온 크레인, 언니의 이름은 라일라 크레인입니다. 마리온 맞아. 예. 그래서 이 마리온이 그 이제 남성을 만나다가 거리가 멀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래야 되는 사이인 것인데 그런 관계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도 이제 시작해서 사랑을 나누고 회사로 급하게 돌아갑니다. 이 점심시간을 틈타서 미래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안 나오던데. 다 알진 않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점심시간 1시간을 이상한 놈이네.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그런 것만 기억나. 점심시간 1시간 짬 내서 만난 거거든. 그러면 남녀가 밥을 먹었겠어요? 사랑을 나누지. 예. 모조 핸드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불륜이 맞습니까? 남자가 이혼한 거 같던데. 이혼했던데. 그러네. 이거 약간 내 선입관이다. 내 마음대로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단정을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토 감독이 이런 건 원래 설명 안 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요. 다만 당당히 만나기는 어려운 사이다. 분위기가 딱 그래요. 네. 분위기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딱 매력적일 정도만 남겨놓는 거야. 네. 그래서 아무튼 자주 못 만나고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데 되게 불만을 가진 마리온 회사로 돌아갑니다. 회사로 돌아갔는데 마침 하필이면 그날 회사 사장님이 거액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아왔어.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라고 마리온한테 줍니다. 네. 저는 그때부터 깜짝 놀랐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돈을 들고 튀어요. 네. 영화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얘가 왜 일어나 있어? 왜 이러지? 예. 들고 튀어요는 약간 예. 뭔가 건장한 남자가 돈뭉치를 움켜쥐고 뛰는 느낌이잖아요. 들고 튀다 막 사장님도 만나 얼굴 막 이게 눈 마주치고 그래서 이런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사실 영화 끝까지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사실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여성이 애초에 그 아까 거업님도 말했지만 약간은 도발적이고 네. 약간 예측성이 좀 떨어지는 성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도 이미 처음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나는 이제 너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막 이러다가 나랑 결혼해줘 막 이러고 맞아요. 창고에서도 살게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왔다 하고.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돈을 갖고 튈 때 남자한테 가나 싶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뭔가 이 복잡하고 반복되고 그리고 남자와의 관계도 그렇게 비공식적이고 뭔가 그런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으면 도망 생활을 하기 용이하니까.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 가다가 이제 뭐 어쨌든 어디선가는 자야 되니까 아주 외딴 곳에 간판도 사실 잘 안 보이는
뭐 호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텔. 네. 그건 모텔입니다. 그건 네. 명백하게 모텔이죠. 아 모텔이에요. 네. 왜 모텔하고 호텔 어떻게 구별해요? 잘 몰라요. 크면 호텔 아니야? 크면 호텔, 네. 작으면 모텔. 네. 예. 싸면 호텔, 싸면 모텔. 예, 싸면 모텔. 예. 차라리 가격은 그나마라도 의미는 있어. 그죠. 원래 모텔은 대실이 되는 데가 모텔. 아 진짜? 아, 진짜야? 나 화면 봐. 진짜야? 진짜야? 아 뭐 요즘에는 호텔도 데이유즈라 그래가지고 대실이 됩니다. 아, 그래요? 모텔은 원래는 운전자가 중간에 잠깐 자는 데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대도시에는 모텔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 대도시에 있는 건 호텔이고 모텔은 큰 길가에 그냥 있는 거야. 고속도로 옆에 있고 그런 거야. 그렇게 생긴 게 전형적인 모텔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래서 그 모텔 주인 그 남자가 뭔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호텔의 주인인데 노먼 베이츠. 네. 젊어요 심지어는. 아까 어떤 분이 모터리스트 호텔이라고 올려주셨는데 그거예요. 모터리스트 운전자를 위한 숙소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 저기 모텔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지나갔었는데 네. 그게 길이 고속도로가 옮겨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영화에서 그러고 보면 네. 모텔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 나는 주인공이 네. 일단 모텔에 들어가잖아. 그럼 당장 그날 밤에 뭔 일이 벌어지는 그렇지. 거야. 죽을 줄 알았어요. 바로. 죽거나 네. 이 죽이거나 사이코 둘 중에 하나야. 영화에서도 거기 들어가서 노먼 베이츠를 만나는 순간 불안불안합니다. 네. 왜냐하면 노먼 베이츠가 처음부터 친절한 것 같은데 뭔가 섬찟해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밥을 주겠다 그래서 밥을 주는데 사무실로 데려가서 밥을 먹는데 그 사무실 분위기도 너무 이상해. 네. 막 이렇게 동물 머리 막 이렇게 걸려 있고. 그리고 하는 말도 이 동물 머리에 대한 박제라 그러죠. 박제에 대한 취미를 모르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해. 막 엄청 집착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취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동네를 세만 한다. 맞아. 공부를 세만 안 한다는 그런 부분과 이 동네를 왜냐면 젊고 어쨌든 사지멀쩡하니까 동네를 떠나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했더니 막 자기 동네에 대한 자기 집과 동네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이고. 내가 엄마를 버리란 얘기. 그렇죠. 엄마 얘기 나오면 더 예민해집니다. 대사도 재밌잖아요. 방이 12개인데 빈 방이 12개인데 지금 방이 12개죠. 말같이 방이 12개인데 네. 빈 방이 12개죠. 히? 막 네, 약간 그런 데서 섬찟해. 이게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을. 지질한 사람이 섬뜩해 보일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구사해.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섬찟한 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미스테리가 다 이제 확인이 됩니다만 엄마랑 막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엄마 소리를 질러 여자한테 밥을 주면 어떡해 막 이런. 근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 저 엄마가 이상한 사람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 남자도 이상하다. 왜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맨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기 저 집에는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가볼까요? 아니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나중에 가보면 다 맞는 말이지. 이게 이 영화의 기가 막힌 트릭이죠. 어마어마한 진짜 예.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이 친구가. 거짓말은 안 대해서. 했어. 진짜 거짓말은 안 네. 했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이 모텔 사장 남자는 그 정도로 수상한 사람이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집도 이상해요.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이 여자는 마리온 나름대로 또 자기가 가져온 돈을 들킬까 봐 불안해. 그래서 막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막 네. 어느 정도 차단을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온이 밥을 다 먹고 들어가서 잘라고 샤워를 하는데 괴한이 들어와서 살해를 합니다. 이 그게 장면 제일 유명한 장면이야. 네. 이 장면 어떻게 명성 그대로 괜찮아? 소리가 진짜. 나는 그 사이코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아, 예. 피곤하잖아.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가 졸았어. 예. 두번 들릴 때 둘 다. 거기서 진짜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고요. 뭐 이 음악은 그 이후로 얼마나 이 버나드 허먼이 만든 이 음악은 정말 뭐 예능이면 예능, 뭐 네. 다른 영화에서도 엄청 쓰였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주 나오는. 네. 이게 그 음악이라는 게 특히나 영화 음악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아주 알려준 사전적인 곡이죠. 네. 네. 그리고 아무튼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많이 봤는데도 영화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맥락을 알고 보니까 더 무섭습니다. 무섭죠. 알고 봐도 무서워요. 무서운 장면이에요. 어쨌든 마리온이 이렇게 살해당해서 실종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남자가 증거인멸을 한답시고 그러니까 이 노먼 베이츠가 와서 증거인멸을 하니까 나는 노먼 베이츠가 죽인 줄 알았어. 어쨌든 뭐 그러니까 또 저기서 보면은 비칠 때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이제 칼 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왜 우리가 보면은 대역 스턴트를 할 때 여성 대역을 남성이 한 것 같은 네. 느낌을 주잖아. 맞아요.
뭐 이렇게 어설퍼? 엄청 어설퍼요. 맞아요. 그것도 이유가 그게 이유가 있어요. 나는 무슨 허수아비 인형 쓰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지 안 보여주지만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되게 언리얼해 보이는데 리얼해. 예. 저 장면이 약간 샤워,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전 장면에서 마리온이 노먼 베이츠랑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요. 돈을 갖다 돌려줘야겠다. 맞아요. 이제 네. 아직 수습이 아,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네. 주말 내에 돈을 다시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화에서 누군가 쏟아지는 물줄기를 막고 있는 장면은 속죄라고 보시면 돼. 마리오는 그 순간 죄를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릴 결심을 하고 죄 사함을 받은 거야. 그때 들어와서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히치콕은 어느 지점에서 이 장면을 쓰면 가장 충격적일까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마리온을 내가 좋아할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마리온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걸 그냥 원상복구 시켰다는 결심을 했네. 그리고 나서 막 샤워를 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네. 아 이제 나도 마리온을 좋아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죽여버리는 거야. 맞아요. 이게 그런 과정이 있구나. 샤워 장면이.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왜 샤워할 때 안 그래? 샤워가 속죄가 아닌 것 되게 같아. 많이 나오는데. 네, 샤워가 속죄가 아닌 것 같아. 리얼 샤워야. 그리고 특히 왜 우리나라 영화에서 보면 옛날에 그 뭐였지? 그게 공공의 적 3이었나? 예. 어떤? 무슨 장면? 3. 무슨 거기서 장면이시지? 샤워하면서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 공공의 적 공공의 적 1편이요. 1편이었어. 1편이에요. 1편. 아, 그게 1편이야. 이성재 씨가 샤워하면서. 그래. 나왜 네. 3편으로 그게 투캅사고 내가 지금 헷갈려. 네. 1편. 아이고 뭘 또 보여주고 그래. 속죄가 아니던데. 속죄가 아니고 악마. 거기서 이제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 변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신의 의미. 저 샤워가 끝나면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샤워의 모든 장면이 다 속죄로 보이시면 안 돼요. 그건 또 달라요. 예. 에로 영화에서 샤워는 무슨 의미예요? 너무 일찍 올라온 거 아니야? 거의 바로 저기 하드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 그만 보여줘 사진. 우리 PD님 타입인가봐. 그러니까 저 모아놨네. 예, 모아놨네. 그런 취향이었어. 야짤 이런 거 모아놨네. 예. 그런 취향이셨어. 야자로 왜 남자 꼴 모아놨어?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리오는 살해를 당하고요. 네. 그 돈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리온이 사라졌으니 마리온의 언니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찾아 나서게 되고 돈을 뜯긴 사장님도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마리온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마리온의 언니는 그 내연남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같이 탐정까지 고용을 해서 내연남을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내연남을 찾아가잖아요, 언니가. 그러니까 내연남이 있는 것도 알고 응. 그 수소문 끝에 거기까지 찾아는 가지만 네네네. 개인적으로 알아서 같이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네. 마리온이 내연남을 찾아가서 그 탐정과 함께 찾아서 내연남까지 같이 해서 그 모텔까지 찾아가고 그 모텔에서 탐정도 사실은 그 집까지 갑니다. 어머니가 있는 집, 그 노먼 베이츠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집. 2층짜리 집이에요. 네. 1층, 2층이 있고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까지 합치면 3층짜리 집이고요. 이게 뭐 일단 넘어가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탐정은 거의 울컥해요? 라면이 울컥했어. 지금 라면이 울컥한 상태입니다. 예. 뭐 엄마만 생각하면 울컥해? 아 국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사실 그 언니가 고용한 사립 탐정 거의 진실 문턱까지 갔죠. 예. 하지만 역시나 진짜 너무 뜬금없이 죽여버려. 나는 사실은 마리온이 죽을 때마다 그 탐정이 죽을 때 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 그때가 너무 깜짝 놀랐어. 자고 있을 때거든. 거의 주무셨네 그냥. 이제 잠이 들 때였었어. 왜냐면 그 엄마가 있는 방 문 앞까지 갔거든. 네. 근데 그냥 바로 튀어나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리온의 언니와 그 이제 내연남이 결국에는 진실에 접근을 해서 잡죠, 노먼 네. 베이츠를. 그래서 노먼 베이츠가 경찰에 잡힌 다음에 어떤 일이었는지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론이 아주 놀랄만한 결론이죠. 네. 봉우리. 네. 이 작품이 왜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노먼 베이츠가 연기를 너무 잘해. 진짜 나는 할머니가 나온 줄 알았어. 사이코 캐릭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반전은 생각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혼자서 1인 2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 이게 1인 2역 영화들 그 이후에 나온 1인 2역 영화들의 거의 원본이라고. 그래요. 어쩐지. 가장 강렬한 1인 2역 악역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되게 알고 보면 그 사이코가 왜 모텔에서 살해당하는 장면이 영화의 중심일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니에요. 오히려 마리온의 도피 행각을 처음엔 되게 많이 보여주고. 맞아요. 네. 거의 절반이야. 저는 항상 히치콕의 최고의 장점은 불안함을 그려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온이 나름대로 도망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똥멍청이가 아니잖아. 그냥 돈 들고 튀는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중간에 차도 바꿔요. 중간에 차 바꾸고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려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와서 차를 세우면 어때요? 그 쿵쾅거리는. 엄청 불안해. 그리고 그 경찰 선글라스 끼고 있어가지고 내 어디를 쳐다보는지 알 수 없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히치콕이 경찰 공포증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불안증을 그대로 여기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온의 도피 행각이 처음에는 의외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거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경찰도 그래서 무서워. 처음에 마리온 쫓아가는 경찰 있잖아요. 되게 뭔가 그 경찰한테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을 보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죠. 네. 그 경찰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맥거핀이라는 용어가 이제 네, 맥거핀 대중화되기 시작한 네. 이 영화 덕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그 경찰이 맥거핀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맥거핀이고 네. 돈다발이 맥거핀이죠. 그러네요. 돈다발도. 이 돈다발 때문에 마리온이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가면 이 돈다발이 하나도 중요하지 아무 않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차와 함께 이제 늪속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맞아, 없어져. 결국 시선 끄는 데만 쓰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네. 이 맥거핀 그리고 웃기는 게 그거잖아. 이렇게 이따가 샥 가라앉다가 멈춰. 이씨. 돈? 멈추잖아.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증거- 됐다 이런 네. 식의 생각을 하면 다시 가라앉아. 그 실제로 노먼 베이츠가 그래서 네. 되게 당황하잖아요. 네. 증거인멸이 안 되니까 다시 가라앉아. 그걸-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예상을 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돈 뭉치 따라가다 보는데 갑자기 살인 사건으로 변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벼락 같은 장면이거든요. 마리온이 살해당하는 장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소위 슬래셔라는 장르가 생기게 되는데 사이코의 하위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래셔는. 왜냐하면 금발 미녀가 샤워하고 있는데 시칼을 든 어떤 괴한이 들어와서 이 미녀를 살해한다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 자극만 따로 떼어내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슬래셔가 되는 거죠. 막 죽이고 다니는 영화. 죽이는 장면만 계속 나오잖아. 그런 영화들은. 근데 의외로 그런 슬래셔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면 자극이 굉장히 무뎌지게 돼서 나중엔 재미가 없어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스릴러라고 하는 걸 제대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스릴러. 이게 스릴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근데? 전율. 전율. 전율러. 전율러는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죄, 그냥 크라임이 있고 장르로 보면, 예. 그리고 공포도 있잖아. 그렇죠. 공포가 껴있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슬래셔는 한참 하위 장르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죽이는 방식이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범죄도 있고 공포도 있는데 범죄도 아니고 공포도 아닌.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죠. 그냥 일반적인 범죄, 탐정, 추리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예. 근데 이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이 그럼 핵심이 뭘까요? 그러네. 추리도 추리인데 공포도 껴있고 그런 거네요. 핵심은 서스펜스지. 서스펜스. 긴장감? 서스펜스. 서스펜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스릴이라고 하는 게 훅 하고 놀라는 건데 놀라기 전까지 서스펜스. 길게 끄는 거. 끌다가 뻥 하고 터뜨리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인데 이 장르를 만든 거지. 봉우리 그 후룸라이드 탈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예요? 이렇게 맨 끝까지 올라갔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까지. 떨어지기 직전. 그 긴장감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이 스릴러를 영상적으로나 음향적으로 굉장히 잘 실현을 했잖아요. 저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임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프레임은 보여주지만 이 프레임 바깥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 요거. 맞아. 요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우리 시선 바깥이잖아. 등 뒤 같은 거, 이런 거 어두운데 이런 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영화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하면 영화적 재미가 떨어진다고. 영화적 재미 핵심은 결국은 프레임 바깥이야. 그러니까 밝은데도 프레임 바깥에 있으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냥 등 뒤가 아닌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 바깥에 있으면 무서워요. 그 관객이 약간 상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공포를 예. 느끼게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손 웰스, 시민 케인을 만든 오손 웰스는 프레임에 모든 걸 담는 형식을 개발했다라면 디포커스라는 형식을 써서 한 프레임 안에 관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때려 넣어주는 느낌이라면 네. 알프레드 히치콕은 그 프레임을 절반 이상 깎아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영화 프레임 밖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프레임 밖에 있는 것들이 더 무서워지게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건 또 보이는 노먼 베이츠라는 인간
밖에 노먼 베이츠가 보여주지 않는 인간이 더 무서워지는 영화죠. 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살인 같은 경우 첫 번째 살인은 그나마라도 이렇게 뒤에 가림막에 뒤에 약간 그림자를 보여주잖아요. 네. 사실 그림자도 이제 어둠의 장치의 연속인데, 예. 근데 그건 프레임 안에 집어 넣어준다고 그래서 힌트를 준단 말이야. 음. 근데 예를 들면 차 탐정이 죽을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네. 분명히 눈앞에서 여기서 나타난 거야. 눈앞에 우리의 등 뒤지 사실. 이 사람한테는 눈앞인데 우리의 등 뒤인 이유가 프레임 바깥이어서. 맞아요. 우리 그냥 들고 나타난 거야. 생각해보면 나 같아도 좀 놀라가지고 아무 반응도 못했을 것 같아. 네. 눈앞에서 그러고 나타나도. 그 탐정 죽는 장면은 진짜 깜짝 놀라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왜냐면 거기도 긴장감이 넘치거든. 왜냐면 그 미스테리한 집에 이 탐정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뭐가 나올라나? 진짜 노먼 베이츠인가? 이러고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그렇지. 되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장면. 그 탐정 저는 그 죽는 장면이 되게 천재적이라고 느낀 게 이게 영화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라고 느끼는 건 이게 우리가 보이는 스크린의 반대거든. 맞아요. 스크린 안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연출은 여기서 튀어나온 맞아요, 거야. 내 등 뒤에서. 그게 나를 더 놀라게 만들어. 그리고 계단에서 한 4바퀴 굴러. 되게 잔인하게 죽어요. 칼에 찔린 것도 아픈데 계단에서 굴러버려. 그 저기 뭐야 실종된 주인공을 찾으러 온 탐정이 죽는 장면도 수없이 많이 오마주가 네, 됐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이제 우리의 시선 뒤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 역시 여러분 범죄도시 1편에 보면 마지막에 장첸이 있던 화장실에서 마속도가 등장하는 장면 보세요. 장첸이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카메라가 뒤로 쫙 멀어지잖아.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마속도의 뒷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잖아. 그렇잖아. 근데 마속도의 앞모습이 보이면서 거울 촬영이라는 그렇죠. 느낌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이런 사이코에서 떼어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네. 저 장면 프레임을 아주 잘 쓴 장면이 범죄도시 1편만큼만 계속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편은 참 괜찮은 편이었는데 그렇죠. 여러 면에서. 네. 그리고 봉우리 마지막으로 이 3층 집 있지 않습니까? 노먼 베이츠의 3층 집.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 자, 슈퍼자. 뭐 자는 거야? 나 한 번 얘기했잖아. 어렴풋이 기억이 지난번에 그 나는데. 프로이트 무의식 뭐 이런 건데. 영화에서 한 번 또 다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여기까지 기억이 난 프로이트의 거 말고. 마지막 수업이었나? 네. 마지막 초자 무의식 음. 컨닝했지롱. 네. 써주셔가지고. 잘났다 아주. 아 그래서 3층 집이에요? 그래서 3층. 그 엄마 그러니까 사실은 노먼 베이츠가 사이코가 돼가지고 이제 변해버린 엄마, 자기 엄마. 그거는 지하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건 무의식인가? 원초와. 아 그게 원초?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 안에서 이제 둘이 합체된 게 원초화라고 본다면 일반적인 노멀 그러니까 노멀 상태의 노먼 베이츠는 1층에 있고 그렇죠. 슈퍼 에고는 엄마. 2층이고 그렇죠. 엄마가 있는 방. 그게 합쳐진 게 이드다. 아, 그 지하로 가서. 그래서 이게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을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구조화한 영화다라고 불리는 거죠.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충분히 괜찮은, 네. 충분히 괜찮은 얘기고 특히나 예전에 히치콕 시절과 프로이트가 이제 거의 영화 분석의 맞물리니까. 어떤 곡에 나타나던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데 맨 나중에 그래서 심리학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임상병 심리 임상학자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 사람이 정말 장광설을 펼쳐. 그게 이 영화의 단점이에요. 이래버리면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알려줄게 뭐 이러면서 거의 일본 만화야. 네. 약간 배변론자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심리적 병리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탐색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왜 보면은 도리안 그레이의 뭐 19가지 그림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17가지지 이런 것들 그 뒤에 나오는 왜 자아가 여러 개 등장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가지는 이거 실제로 이제 임상적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게 가지는 어떤 충실함에 비해서 보면 이건 약간 억지스러워. 상당히 억지. 네. 네. 하지만 갖다 붙이면 있어 보인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유튜버들은 이런 걸 항상 공부해야 된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은 그래서 예전에 박찬욱도 자기 에세이에서 겁나 깠어요. 이게 뭐냐? 아 마지막에 그 저기 심리학자 나와서 설명하는 장면. 아니 영화가 화면이랑 소리로 들려줘야지 뭘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앉았어. 근데 나 같은 관객한테는 좋아요. 명쾌하게 설명해 주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승전결이 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너무 좋았어요. 보통 영화들은 이제 스릴러들은 기승이 좀 지루하거든요. 앞에 서사를 쌓아야 맞아요. 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쌓아놓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계속 도망자 서사를 쌓아놓고 모텔 서사로 갔다가 이상한 정신병 환자 같이 살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속죄하러 갔다가 바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탐정물의 서사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저는 진짜 히치콕의 최고 재능은 스토리텔링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어떤 지점에서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가장 재미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예. 교수님은 히치콕 작품 중에서 제일 최애는 뭡니까? 최애는 지난번에 봤던 그 현기증, 현기증. 그리고 이창. 네.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잘 맞고요. 사이코는 이제 장르적 재미가 굉장히 강하니까 예. 명작으로 흔히 알려져 있고 또 뭐 그 나름대로 좋아하고. 저는 왠지 사이코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알프레드 히치콕 잘 모르거나 진짜 그 정도야?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워낙에 이제 호러 이쪽 서브 장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이코를 제일 좋아해요. 네. 인터스텔라가 최애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자기 좋아하는 영화 얘기하고 있어.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 중에 뭘 제일 좋아하냐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 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좀 단순한 편이고. 그리고 뭐 진짜 의외로 작품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요? 네, 열차 안의 낯선 자들, 이거는 원작 소설이 무슨 하이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원작 소설이 있는데, 이게 캐롤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의 원작 소설을 가져다 영화로 만든 거고, 뭐 나는 고백한다, 다이얼 M을 돌려라, 이창,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사이코, 새, 많이 찢어진 커튼, 막 프렌지 엄청 많은데 이게 작품이 많구나. 네, 생각보다 진짜 다작한 감독이에요. 예,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도 되게 좋은 영화예요. 네. 이거는 어떤 나중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같은 영화를 찍을 때 엄청 많이 참고한 영화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 헐리우드 영화에 그냥 원형을 혼자서 완성해 버린 사람이다. 네. 네. 그리고 금발 미녀 돌려 쓰던 것까지 완성해 버린 사람이다. 이창도 관음증을 소재로 삼은 영화라고 하네요. 네. 네. 저번 주에 했던 얘기인데. 네. 그래요? 네. 근데 사이코도 관음증을 소재로 삼은 영화예요? 사이코도 관음증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고. 조금이죠, 조금. 들어가 있고. 노먼 베이츠가 이창은 대놓고 그걸 하는. 아무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우리. 네. 그 봉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영화는 스릴러예요? 가장 좋아하는 건 저는 그냥 액션 좋아합니다. 액션. 네. 뭐 화끈한 거. 화끈한 거, 더 록이나 코네어 같은.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머리를 전혀 쓰지 않는 장르를 머리 쓰는 거 힘들어. 근데 사이코 정도는 괜찮아요. 사이코는 막 그렇게 막 베베 꼬는 영화가 아니니까. 네. 그냥 탁탁 보여주니까. 네. 근데 막 엄청 내가 머리 써야 되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중간에 포기해요. 그래서. 봉우리를 데리고 영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히치콕 영화는 그냥 그 자체로 네. 재미가 있는 영화라서 맞아요. 네, 다 각각이 다 나름의 장르적 재미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냥 공부 안 하고 봐도 크게 상관없고요. 맞아요. 네. 사이코 정도는 아주 근데 무난하죠. 학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히치콕이 자기는 이제 뚱뚱하고 대머리에 약간 외모적으로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떤 그런 금발의 미녀들을 내가 마음대로 선별해서 고를 수 있는 작업 자체를 굉장히 즐겼다라는 거야. 그렇죠. 네. 네. 그건 막 흔히 알려진 얘기기도 하고 네. 사실 그 뒷얘기긴 하지만 예. 그리고 애초에 스타일 자체가 이 사람이 나온 그 저기 얼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막 되게 코믹하고 막 마치 그 아인슈타인이 되게 막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운 표정 진 것처럼 하는 흑백 사진들처럼. 네. 그런데 대단히 그 남성 지배적 예. 그 캐릭터라 그럴까? 컨트롤 프릭 같은. 이 잡고 흔드는 거. 네. 그거에 되게 가까운 사람이고 사실은 저는 파시스트 이미지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이탈리안 파시스트 무솔리니. 무솔리니. 그 이미지하고 되게 비슷해. 진짜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여배우들을 현장에서는 마음대로 막 조종할 수 있는데 네.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정작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은 그 현기증의 그 친구 있지. 현기증의 그 친구처럼 똑같이 금발의 매력적인 여성이긴 하지만 내가 성적 욕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도 갖고 있었어. 네.
나는 이 여자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재능만 이용해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온 영화가 현기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좋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래도 특히나 이 당시 할리우드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 캐스팅 파워부터 시작하는 이거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지. 최고 권력자 진짜.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으면 이처럼 카리스마틱하고 실력 있고 이런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영원히 그 여배우들과 실제로 이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열등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열등감들이 자연스럽게 포출이 된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화를 잘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잘 만든 건 또 뭐야? 결핍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도 잘 만들어야지.